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무릎 부상이잖아요. 제가 지금 달리기를 시작한 지 10개월 차인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통증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무릎이랑 발목에 통증이 왔어요. 내리막길이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을 굽힐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궁금하시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제가 직접 겪고 배운 부상 없이 러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달리기를 시작한 지 10개월 차인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통증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무릎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 신경 써서 러닝화도 신고 무릎 보호대도 차고 달렸었거든요. 최근에 평소에 달리던 거리보다 좀 더 길게 달렸었거든요. 그리고 쉬는 날 없이 달리다 보니까 이런 통증이 온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걸을 때는 그렇게 통증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리막길이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을 굽힐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못 달리면 어떡하나. 병원을 가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가면 분명히 뛰지 말고 쉬라고 할 것 같아서 부상 없이 10개월 동안 잘만 달렸는데 왜 갑자기 무릎이랑 발목에 통증이 오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물리치료사님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런 책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도 이런 근육이나 뼈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알지 못했던 의외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는 사실 제가 까먹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알게 된 거죠. 그건 뭐냐면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종아리 근육이었습니다. 제 종아리 근육이 뭉쳐있고 딱딱해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냅다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종아리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 왜 무릎의 통증이 종아리 스트레칭으로 사라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무릎 통증인데 왜 무릎이 아니라 종아리를 풀어줘야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 근육이 하나의 고무줄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릎을 굽힐 때 발목이 유연해야지만 충격 흡수를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아리 근육이 굳어 있으면 그만큼 그 고무줄이 짧고 팽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발목이 제대로 꺾이질 않습니다. 발목에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 충격이 다 무릎 쪽으로 오게 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릎을 굽힐 때는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도 부드럽게 늘어나줘야 되는데요. 이 종아리 근육은 무릎 뒤쪽 근육부터 허벅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이 딱딱해지면 무릎을 굽힐 때마다 뒤쪽 근육이 팽팽해져서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면서 무릎 앞쪽이나 안쪽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종아리 근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아리 근육은 두 가지의 근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비복근과 넙치근이라고 하는데요. 비복근은 종아리 바깥쪽 근육이고 넙치근은 그 안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 비복근은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아킬레스건까지 있는 아주 긴 줄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굽히게 되면 이 비복근은 느슨해져요. 그래서 무릎을 펴고 있을 때 팽팽해지고 무릎을 굽히면 느슨해져요. 그리고 넙치근은 무릎 관절 아래에서 시작해서 비복근과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건까지 이어져요. 이 근육은 무릎 관절 아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릎을 굽혀도 느슨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넙치근은 발목을 움직이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굳으면 아킬레스건을 직접적으로 당기게 되고 그래서 아킬레스건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아킬레스건과 연결된 족저근막까지 염증을 유발해서 족저근막염까지 생기는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족저근막염 때문에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족저근막염이 발바닥이 아프잖아요. 근데 종아리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라고 치료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무릎부터 종아리, 발목까지 부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스트레칭 2단계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겉근육, 비복근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해줄게요. 수건을 하나 준비하시고 무릎을 쫙 핀 상태에서 발을 내 몸 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1분 유지해 주시고요. 총 3세트를 해주시면 돼요.
또는 벽을 짚고 서서 다리 한쪽을 뒤로 쭉 빼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을 완전히 펴는 겁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꾹 붙인 채로 몸을 앞쪽으로 지그시 밀어주세요. 이때 종아리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목 가동성을 살려주는 속근육, 넙치근 스트레칭입니다. 자세는 아까와 똑같은데 이번에는 뒤로 뺀 다리의 무릎을 살짝 굽혀보세요. 무릎을 굽히는 순간 신기하게도 자극이 무릎 뒤가 아니라 발목 그리고 종아리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동작이 굳어있던 발목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서 달릴 때 충격 흡수 장치를 복구해줘요. 이 동작들을 천천히 여유롭게 꾸준하게 해주시면 달리기 부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무릎이랑 발목에 통증을 느낀 이후에 종아리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저한테는 시간을 내서 매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보드에 올라가 서 있기만 하면 종아리 스트레칭이 되는 기구예요. 그래서 저는 출근 전 화장할 때 서 있거나 또 퇴근하고 TV나 핸드폰 볼 때 그냥 20분 정도 올라가 서 있거든요. 그러면 끝이에요. 족저근막염으로 도수 치료받았던 제 친구도 그 치료사분께서 이 종아리 스트레칭 보드를 추천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왜 치료사분께서 추천해 주신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발바닥 아치가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 발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발 바깥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발을 보면 바깥쪽이 더 닳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맨몸으로 벽을 밀면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힘이 쏠리니까 종아리가 골고루 늘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보드를 사용하면 평평하고 바닥이 단단하니까 발바닥 전체를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종아리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은 얼마나 세게 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자주, 꾸준히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건 화장을 할 때나 핸드폰을 볼 때 그리고 TV를 볼 때 그냥 올라가 있기만 하면 스트레칭이 되니까 오래, 자주, 꾸준히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맨몸 스트레칭은 내가 얼마나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칭 보드를 사용하면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칭이 잘 되고 있는지 좋아졌는지 알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1단으로 해놓고 해도 엄청 땡겨서 좀 힘들었는데 지금 2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종아리가 많이 유연해졌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실제로 걸을 때나 달릴 때도 종아리가 확실히 부드러워졌다는 게 느껴져요. 필라테스 학원에 가면 기구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이렇게 집에서도 종아리 스트레칭을 기구를 이용해서 하니까 정확하게 각도를 잡아주고 자세를 잡아주니까 애써 정확하게 자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올라가기만 해도 종아리 전체가 스트레칭이 고루 되니까 훨씬 편하고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무릎이랑 발목 통증이 금세 사라지고 달리기 할 때도 종아리 근육이 유연해지니까 훨씬 편하게 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원인은 딱딱해진 종아리 근육 때문일 거예요. 스트레칭이 귀찮아서 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저처럼 통증이 오기 전에 꼭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에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